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동우입니다. 제가 이렇게 늘상 이렇게 편하게 복장을 입잖아요. 근데 이렇게 입는 이유는 저도 편하게 대화하고 싶어서인데 꼭 그렇게 되진 않는 것 같아요. 뭐 와이셔츠를 입으나 이 옷 입으나 그 습관이 어디 안 가는 것 같아요. 다만 좀 더 편해지려고 노력은 합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영상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 유튜브에 AI가 알아서 또 관련된 거를 이렇게 뚝 띄워놔요. 근데 어떤 영상에 보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뭐 평가의 비밀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제목은 썸네일인가요? 이제 거기에 그렇게 있길래 음, 아, 언제 한번 이거를 방송을 해봐야 되겠다 했는데 오늘 아침에 하게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의 비밀은 없습니다. 이미 뭐 대학이 다 공개했고요. 제가 왜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 이 책을 쓰면서 물론 뭐 그 전에도 그랬지만 이렇게 이제 종합적으로 다 써놨잖아요. 이제 그러고 나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의 비밀은 없다. 제가 이제 학교에 강의를 가도 이제 선생님들 대상으로 강의를 해도 평가의 비밀은 없습니다. 이미 알려줄 거 다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차이는 있습니다. 대학마다 입학사정관들이 자기 대학 기준으로 설명을 할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 대학은 어때? 우리 대학은 어때? 우리 대학은 인성을 봐. 우리 대학은 학업 역량을 봐. 우리 대학은 전공 적합성을 봐. 이제 이런 얘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 대학에 오는 학생들의 범주에서 우리가 주력으로 보는 게 뭐다. 이런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에 있어서 대학이 공개한 자료들, 예를 들면 인성,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을 이렇게 어바웃으로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디테일에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예를 들면 갑자기 말하다 보니까 이거 얘기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안 봐도 됩니다. 뭐 인성이면 협업 능력, 나눔과 배려, 소통 능력, 도덕성, 성실성 이런 거죠. 근데 여기에 디테일하게 협업 능력을 평가하는 리스트 그러니까 이것을 한 번 정도는 볼 필요가 있죠. 여기 40페이지부터 나오네요. 학업 역량은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 탐구 활동 이런 게 이제 보고서 활동이나 이런 거죠. 먼저 인성이 아까 들어가면 소통 능력이 하죠. 매번 제가 소통 얘기하죠. 나눔과 배려는 봉사도 있고요. 아이들하고 모둠 수업에서 있었던 일도 있고요. 뭐 이런 거예요. 협업 능력도 마찬가지죠. 뭐 동아리나 이런 여러 가지 활동에서 또는 세트 활동에서 모둠 수업에서 일어난 것들 이런 것들이죠. 그 도덕성은 뭐 얘 나쁘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다 인성 좋아 보이는 거야. 다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이 평가의 대상인 거죠. 그러려니까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쓴 최초의 책이기도 하고 그 이후로 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강의를 한다고 들었습니다만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런 기준인 거예요. 여기 성실성 뭐예요? 그냥 수업 미인가 인정 이런 것들 그러니까 왜 무단결석 옛날 말로 그런 게 많아 저거 말고 뭐가 있어요? 뭐 체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성실성이 다만 거기에 써놔 있던 기록들이죠. 내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안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또 들어가네. 어찌됐건 이런 거예요. 인성은 학업 역량은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 탐구 활동. 근데 여기 이 학업 성취도는 당연히 성적을 얘기하는 거고요.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는 매번 제가 얘기하잖아요. 학업 의지는 열정이라는 것도 되고요. 근데 그 열정은 어디서 주로 나오죠? 자기 관심사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관심사가 바로 전공 적합성인 거죠. 학업 태도? 제가 늘상 얘기하는 태도 있죠. 그죠? 자세 얘기하고 습관이 몸에 부착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하죠. 탐구 활동? 이게 이제 감상문 쓰기, 보고서 활동, 독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거예요.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전공 적합성은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두 번째로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세 번째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 이게 창체 활동이나 세특 활동에서 골고루 나타나야 이 아이가 기본적으로 그런 그 전공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잘 갖고 있는 학생이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발전 가능성이 매우 좋다라고 평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공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역시 마찬가지죠. 관련된 게 물리학과면 물리학과 관련한 거, 수학이나 물리학이나 뭐 이런 거죠. 화학이면 또 이제 화학이죠. 사회면 그 사회에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얘가 뭐 지리학과 간다 그러면 사회과 시간이나 지구과학 시간에 뭔가에 뭐를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은 거죠. 지가 관심 있으니까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애들에겐 또 하나의 변수가 존재하잖아요. 하나는 또 하나의 변수는 아니고 뭐 몇 개가 있겠지만 뭐 지금 생각나는 것에 의해서 얘기하면 자신이 좋아하는 선생님의 과목은 잘해요. 그죠? 그게 지 관심사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 관심사는 분명히 사회인데 물리 선생님을 좋아해. 물리 선생님을 좋아하니까 그 과목을 잘해. 이런 경우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또 달라지는 것도 있고 또 하나가 설령 그렇게 했다고 해도 이 선생님이 잘 안 적어줘. 그럼 기록이 없는 거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을 잘 터득해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오해를 하셔서, 아니, 애들한테 그럼 선생들한테 잘 보여야 돼. 뭐 이렇게들 오해를 하세요. 잘 보이고 안 보이고를 떠나서 그냥 윗사람한테 잘 보이면 좋은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 정서상. 또 그런 것들이 나중에 진급도 되게 될 거고, 또 진급뿐만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뭐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누구에게 투자를 받을 때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뭐 투자 받은 거만 한 80억 정도 되는데 물론 이 사업 때문에 받은 건 아니고요. 예전에.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투자자를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적절한 어떤 PPT에 만드는 능력도 필요할 거고요. 그 사람하고의 어떤 의사소통 능력하고 이렇게 뭔가를 만드는 것도 필요할 거고요.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필요한 거죠. 또 그 사람을 설득하는 기술도 필요하고요. 발표력도 어느 정도 필요하고요. 또 일과 관련해서 실행력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전공 적합성이나 학업 역량, 아까 얘기했던 그 인성 이런 거하고 다 관련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제가 전문적으로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일단 그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였죠. 그다음 발전 가능성은 자기주도성, 경험의 다양성, 리더십, 창의적 문제 해결력. 이것이 이제 발전 가능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 이 발전 가능성이 자기주도성을 평가하는 체크리스트, 경험의 다양성을 평가하는 체크리스트, 리더십을 평가하는 체크리스트,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평가하는 체크리스트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이미 그래서 공개가 다 되어 있다는 거죠. 이미 비밀 없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 평가의 비밀은 없어요. 그냥 그런데 이런 능력들을 일단 이제 저는 이제 아는 입장이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또 1학년 학부모이거나 아니면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건데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이 이 기준에 맞춰서 따박따박 잘 적혀진 아이들은 그 학교 전교 1등이거나 또는 선생님들이 이거를 보고 쓰지도 않아요. 근데 그 아이 역량을 평가해 주다 보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그 중에 이제 한두 선생님이 또는 담임이나 또는 그 학교에서 좀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 입시를 좀 아는 사람이 야 얘야 너 이거 가서 이런 활동하고 와. 너 이거 뭐 해?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해줘서 이 아이도 조금씩 성장해 가는 거예요. 다만 그 학교 전교 1등이 아닐 경우에는 꼭 전교 1등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최상위권에 있지 않으면 아까 얘기한 누구누구야 이것 좀 해와 뭐 이렇게 좋은 말도 안 하고 야너 이거 했마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제 아이가 그거를 해오는 거죠. 근데 그때 아이는 그때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저 선생님이 뭐를 하라고 하니까 난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니까 그런 역할을 못 받는 내 아이도 난 적어도 한양대는 가야 되겠어. 그냥 한양대 좋은 대학이죠. 내 아이는 그래도 중앙대는 가야 되겠어. 그런 비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죠,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게 뭐를 얘기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보면 그 최상위권 10개 대학을 내가 주로 들어가라고 뭐 좀 넓게 보면 15개 대학을 들어가라고 제가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평가의 비밀은 아까 얘기했던 이런 체크리스트, 아까 그 인성,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요 커다란 그 네 개의 테마 안에 각각의 활동을 함에 있어서의 두드러진 점, 그게 바로 비판적 사고 능력이고 의사소통 능력이고 자기주도성이고 학업 성취도이고 전공 적합성이고 그러니까 관련된 교과를 꼭 들으라고 했으니까요. 이런 것들의 조건이 맞춰지면 아까 얘기한 상위 15개 대학에는 합격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아까처럼 특정한 어떤 아이들은 어떤 교사들의 힘에 의해서나 이렇게 지도를 받잖아요. 너 뭐 해라, 너 뭐 해라, 뭐 해라. 근데 이게 모든 학교에 있지 않거든요. 그 교사가 뭐 공립고등학교라면 또 다른 고등학교 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안타깝죠. 또 사립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사립고등학교에는 그 선생님이 그 자리에 계속 계시니까 좀 도와줄 수가 있죠. 하지만 이제 그 교사도 사람이다 보니까 다른 조직원들이 다 안 하면 아유 나도 귀찮은데 뭐 안 하지 뭐 내가 혼자 해서 되겠나? 뭐 이런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똑같은 상황에 있어도 또 어떤 교사는 아이 그래도 나라도 힘내서 해줘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부류의 교사들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역할들을 제 방송을 보시는 우리 학부모님들은 그런 역할을 이 아이에게 자녀에게 해주라는 거죠. 왜냐하면 밖에 나간다는 건 이제 학교에 가다 보면 아까처럼 교사들이 생각보다 아이들의 어떤 기운 빠지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사도 어떤 악의가 있어서 해준 말이 아니라 자기 기준에 자기가 봐왔던 바운더리의 아이들은 이런 범주에 있어. 그러니까 너는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해도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그 범주를 자기 스스로, 교사 스스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제가 학교에 강의를 가다 보면, 선생님, 이게 뭐, 그게 학부모든 대상이, 학부모든 학생이든 교사이든 그 사람들의 수준을 제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학교에 서울대는 몇 명 갖고, 연고대는 몇 명 갖고, 상위권은 대학은 몇 명을 갖는지를 꼭 물어봐요. 그게 그 학교의 수준을 결정해 줍니다. 그리고 그 학교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 어느 대학을 많이 갔는지에 따라서 그 대학의 이 창체 활동이 어떻게 활성화되어 있고 그 학교는 어떤 아이들이 주로 오고 또 이 학교는 창체 활동은 잘 안 하고 공부만 시키네라든지 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어느 대학을 갔는지가 중요한 거죠. 물론 전체적으로 수능까지 포함한
전체 성적도 제가 이제 꼭 파악을 하지만 어, 그 학생부 종합전형도 따로 파악을 해요. 그래서 이 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능력치를 미리 알고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수준들이 있는 거죠. 교사들도 정말로 제 말을 한 방에 딱 알아먹는 학교가 있고 그렇지가 않은 학교가 있고 선생들 중에도 몇 명은 알고 있고 몇 명은 지금 다 잘 모르는구나 뭐 이런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강의하다 보면 눈을 직접 마주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알게 되는 거죠. 또 어디 학교 가면 또 젊은 선생, 난 다 알아 뭐 이런 식으로 앉아 있는 젊은 선생 들이 그 가끔 있어요. 자기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그러니까 입학사정관 제이든 학생부 종합전형이든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그래서 느낌으로는 알고 있는 하지만 실은 디테일하게는 잘 모르는 하지만 잘은 적어주는 그런 교사들도 있죠. 그런데 이 방향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해를 기술적인 접근만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달라지게 하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대학만 잘 가는 것이 아니라 대학도 잘 가고 대학 이후의 삶도 잘 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른 거하고 좀 다르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어찌됐건 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의 비밀은 없고요. 이미 아까 얘기했던 그런 평가 플러스 여기에서 제가 제시했던 내용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다른 아이들의 어떤 모델을 샘플을 따라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해가는 거죠. 공부 못하면 못하는 대로 따라가고 공부 잘하면 잘하는 대로 따라가서 그 역량치만 발휘하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의 비밀은 정말로 없으니까 그냥 제가 얘기한 대로 늘상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주고 또 만약에 이 방송을 우리 학생들이 직접 보고 있다면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이야. 자신감. 그 다음에 그 자신감을 내가 하나하나씩 고쳐가면서 하는 거지. 사람은 처음부터 잘할 수가 없어. 그죠? 그러니까 하나씩 바꿔가는 거죠. 또 이 방송을 우리 학부모님들이 보고 계시다면 어느 한 날 얘가 뽕하니 바뀌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 보면.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서서히 바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의 버릇 한 가지 걷어내고 또 나쁜 버릇 한 가지 걷어내면 1년 뒤에는 그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겠죠. 하루에 하나씩 고친다면. 마찬가지로 하루에 하나씩 좋은 습관을 얻어간다면 그건 역시 365일 지났을 때 365가지도 없어요. 냉정히 따지면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 또 그 어떤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것들 다 합쳐서 뭐 한 30가지도 안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한 달이면 다 끝나는 거죠. 그 만약에 하루에 하나씩만 이렇게 첨가했다면 근데 이제 그것을 몸에 부착하려니까 습관으로 굳어지려니까 그 다음날 요게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학생에게는 다 가능성이 있는 거죠. 찍해야 6개월이거든요. 바꿀 수 있는 게. 내가 무엇이든 다 바꾼다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